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은 책과 경제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1925년 나온 소설인데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번역한 소설도 있고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영화도 보았습니다. 사실 소설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들 감정 연결이 훨씬 매끄럽고 인물들의 내면을 훨씬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 아니 왜 개츠비는 위대한 거야 라고 다소 이상하고 찜찜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옛 애인을 못 잊고 그 사랑을 다시 돌리려 노력하다 오해를 받아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뭐가 위대하다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위대한 개츠비가 아니라 간통 개츠비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개츠비와 개츠비의 옛 연인인 데이지를 각각의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인물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면을 분리해서 개츠비와 데이지로 나눈다면 개츠비가 위대하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데요. 먼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시대 배경을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설이 시작되면 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닉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닉의 시점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닉의 동창인 톰 뷰캐넌이 등장합니다. 딱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운동을 즐기는 졸부나 한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톰의 아내이자 개츠비의 옛 연인인 데이지가 등장합니다. 개츠비의 연인이었지만 미래가 불안한 개츠비를 떠나서 톰과 결혼한 여자로 하지만 뭔가 나사가 빠진 것처럼 힘이 없이 지내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설 3분의 1쯤 가야 주인공인 개츠비가 등장하는데요.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장교가 되었고 1차 대전에 참가했고 그리고 데이지와 사랑에 빠지지만 데이지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지게 되죠. 물론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고 헤어진 옛 연인 데이지와 재회를 위해 매일 밤 수많은 손님들을 초대해 화려한 파티를 엽니다. 이들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톰은 물질주의의 가치를 그린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이 곧 자신을 나타내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혼도 하고 놀고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불륜도 저지르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고 있죠. 개츠비는 톰과 반대되는 인물로 순수했던 시절을 간직하고 꿈, 열정 이런 것도 있고 젊은이의 야망도 있고 한 여인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도 했었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다시 사랑을 얻고 싶은 조금 바보 같은 인물입니다. 데이지는 물질주의와 그와 반대되는 순수했던 시절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입니다. 톰을 통해 물질을 채워 만족했지만 순수했던 그 옛날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인물이죠. 여기서 우리는 개츠비와 데이지를 각각의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내면을 개츠비와 데이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과 유혹에 넘어가 버린 내면의 일부를 데이지로, 하지만 아직도 꿈, 사랑, 열정, 따뜻함 이러한 감정이 남아있는 다른 내면을 개츠비로 말이죠. 개츠비는 데이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성대한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현실에 타협했거나 물질이 주는 만족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설령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순수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지처럼 순수했던 시절의 나의 내면을 잠깐 들여다보거나 추억에 잠기거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라고 가끔 생각은 하지만 다시 어떻게 되죠?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만족해 살다 보면 소설 마지막 개츠비가 죽어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어느 순간 현실에 치이고 밟혀서 우리 안에 순수했던 감정, 사랑 이런 것이 죽어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는 시대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925년에 세상에 나왔고 1929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1920년대 미국 경제는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는데요. 라디오, 영화, 자동차 및 화학 제품 등 새로운 산업이 쏟아지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분위기를 그래프 한 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당시 다우지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보이시나요? 저 우뚝 솟았다 곤두박질 치는 차트가 다우 지수가 70 정도에서 400까지 6배 정도 솟구쳤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0에서 3000은 그냥 뭐 간지러운 수준이죠.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 한 2, 3년 사이에 30만 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저렇게 주가가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유럽에서 배 타고 진짜 맨주먹으로 건너와서 자기 희생, 근면 이런 것을 중요시했던 미국 사람들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자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획가닥하고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갑자기 소비가 미덕인 사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백화점이 난리가 나고 할부를 우습게 생각하고 소설이나 영화에서 파티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흥청망청 분위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SNS에서 나 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차 뽑았다, 가방 샀다, 시계 샀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은 돈과 물질이 주는 달콤함에 초심을 완전히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었나요? 1929년 저 뾰족한 끝이 보이시나요? 주가가 90%나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0에서 400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삼성도 문 닫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국민의 절반이 실업자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 시대를 묘사한 소설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개츠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물질이 주는 만족을 쫓아서 흥청망청이 되어버렸지만 오로지 개츠비만 다르게 그려집니다. 물론 그런 개츠비가 죽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인들이 이제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은 개츠비가 죽고 끝나지만 현실은 대공황이라는 이벤트로 더욱 잔인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의 현실 결말이 과연 미국에서만 존재할까요? 우리 한번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 그것도 1년 전에 우리는 OECD에 가입했습니다. 1995년에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돌파하고 축보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1997년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에도 미국인들은 너도 나도 대출받아서 집 사고 돈 벌자고 난리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나타냈던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습니다. 부동산 사서 돈 벌자. 그 책이 그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수입도 없고 직장도 없어도 어떻게 했다? 대출받아서 집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용평가사나 투자은행들은 버블에 취해 보너스 잔치했고 집값 상승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도 2000년대 초반부터 코스피가 600에서 2000까지 상승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때 유행어가 부자 되세요 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지금처럼 예능에서 주식과 펀드 이야기를 하고 다들 한몫 잡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결국 미국과 함께 한 방에 훅 갔습니다. 위대한 개츠비 소설처럼 사람들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불로소득에 취해 생산적인 일을 외면하고 사회 분위기는 흥청망청이 되고 사람들이 점점 순수했던 초심을 잃어가며 그 초심을 거들떠도 안 볼 때 바로 거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을 넘었습니다. 부동산도 억이 오른다. 이런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위기가 언제 오는지, 폭락이 언제 오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소설을 읽어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개츠비가 위대한 것일까요? 소설 속 끝부분에 닉은 개츠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간들은 썩어 빠진 물이에요. 당신 한 사람이 그 빌어먹을 인간들 모두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훌륭합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질이 주는 만족에 흥청망청 빠져버린 사람들과 달리 그와 반대로 자신의 물질과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는 개츠비가 위대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소설 속 주인공 개츠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서
어디선가 꿈과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누군가를 위해 당신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진짜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시대를 뛰어넘어 국가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감동을 전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소설 속에서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당신은 저 사람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저 물질과 허세에 가득 찬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도 개츠비가 아직 남아있나요? 항상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개츠비와 같은 순수함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응원의 댓글은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